내부 고발자들의 폭로로 시작된 나눔의 집 후원금 의혹 문제를 계속해서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조금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윤미향 전 이사장과 정의기억연대, 네. 그다음에 뭐 정대협 네. 이 이제 그룹이 있는 거고, 지금 이 나눔의 집, 네. 조계종과 관련된 나눔의 집, 이 관계를 설명을 좀 먼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의연과 지금 말씀하신 정의기억연대 정의연과 이 나눔의 집은요, 30년 가까이 국내 위안부 문제를 이끈 양대 단체지만요, 살펴보면 뿌리도 또 노선도 다릅니다. 정의연은 1990년에 37개 여성단체 연합으로 발족한 정대협과 2015년 설립한 정의기억재단과 통합을 해서 2018년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나눔의 집은요, 현재 이 불교계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또 활동 방향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정대협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인정과 또 공식 사죄를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에 좀 더 집중했고요. 잘 아시는 수요 집회나 평화비 건립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이 나눔의 집은요, 위안부 피해자 돌봄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분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단체가 다르고요. 이번에는 나눔의 집에서도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에서 시작된 이 의혹들은요. 일단 지난해에만 후원금이 한 26억 정도가 들어왔지만 실제 할머니들에게 쓰인 돈은 시설비 6천여만 원 중에서 앞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1,000만 원도 안 된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이 나눔의 집 현재 법인 대표이사인 월주스님이 약 5년간 건강보험료 700여만 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 2016년에는요, 이 월주스님의 책 구입 명목으로 후원금 수백만 원이 쓰였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에도 문제를 내부 고발자들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청, 경기도 측, 여가부, 총리실 등 수차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결국 경기도가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네. 법 위반 사례들이 계속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온 것인데요. 경기도가 최근에 이제 특별 점검에서는 이 후원금으로 대표이사의 아까 말씀드린 의혹 부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 금액이 700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또 후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6억 원의 토지 취득비, 그리고 또 13건의 그 5억 원의 공사비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부분, 그리고 예. 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요, 4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역사관 직원에게 급여 총 5,300여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기부금 수입이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 30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인 기부금품법에 따르면은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면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법이 이제 2006년부터 제정이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계획서도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학대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학대로 판정하진 못했지만 위험이 내포된 잠재 사례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유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앞서서 그 운영진이 기부와 관련해서 고 김하선 할머니의 유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 6천만 원을 나눔의 집 추모관 건립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그 김할머니 자필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재 과정에서요, 또 다른 할머니의 유서가 또 위조가 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네.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 배준희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된 그 기부 약정서입니다. 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2개월 전인 2014년 4월 10일에 작성이 됐는데요. 이 약정서도 역시 보시면 자필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 배 할머니가 전 재산을 나눔의 집에 전액 기부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해당 약정서가 사실 작성한 날이요, 배 할머니가 그 119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했던 날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생전에 기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던 점 등을 근거로 사실 내부 고발자들은 이 부분 역시 위조의 의혹을 또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나눔의 집 법인 계좌에서 이 배할머니 전 재산이 1억 원 정도였는데 이 부분 역시 모두 입금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 두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무위탁 노인이었다라고 내부 고발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없는 예. 노인들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나눔의 집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나눔의 집 측은 법규를 잘 몰라서 빚어진 실수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금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또 기부금품법 위반은 인지를 못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기부 약정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증 절차를 몰랐고 관련 자료 경기도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 YTN 역시 또 관련해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또 시설 계좌 없이 법인 계좌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두세 명으로 관리가 어려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 경기도와 경찰이 또 수사에 나섰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 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일단 아까 이재명 지사의 얘기였나요? 네. 헌신을 인정하지만 그렇습니다. 문제는 좀 분명히 밝혀야겠다라는 그 얘기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